우리 마음을 돌보는 방법, 한울상담센터 이은지 상담사의 한울과 함께 마음 산책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울과 마음 산책의 진행자 이은지입니다. 저는 링컨샤이어의 한울상담센터에서 상담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매주 또는 격주간 심리와 상담, 마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더더욱 공감하기 쉬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완벽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벽주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perfectionism이라고 하죠. 퍼펙트하게 하는 것, 그것이 완벽주의입니다. 아주 작은 일을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끝내려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그 성실성과 철저함, 책임의식, 프로페셔널리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완벽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완벽주의는 참 유명한 것 같아요. 심리학을 살펴보니 완벽주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적응적 완벽주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daptive perfectionism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maladaptive perfectionism이라고 합니다. 완벽주의를 굳이 왜 두 가지로 나누었는가? 각각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적응적 완벽주의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는 건 똑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적 완벽주의자는 실수를 했을 때는 이건 배우는 기회다 라고 여길 수도 있고,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고 또 성장을 추구합니다. 성취감을 느끼면서 기준을 조정하고요. 좀 더 유연하게 자기 자신을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적응적 완벽주의는 자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연구도 있네요. 호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요. 적응적 완벽주의를 지닌 사람들, 즉 모든 것을 잘하고 싶어 하지만 한편으로 실수를 했을 때 본인에게는 관대하고 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완벽주의자들은 심리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은요, 실패나 부족함 앞에서도 또 금방 회복한다고 합니다. 무언가가 잘 안 되면 다른 일로 집중을 바꾸기도 하죠. 그러한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높지만 또 유연하고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않는 방식, 그것이 적응적 완벽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적응적 완벽주의는요, 완벽을 향한 욕망에 거의 지배당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주의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융통성이 낮고 또 이제 실수나 부족함 앞에서 강하게 자기 비판을 하는 쪽을 부적응적 완벽주의라고 합니다. 100%를 해야 되는데 99%를 달성했을 때 100%가 아니니까 아무 소용없어 라고 생각을 하거나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하게 되는 거지?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한다면 완벽주의는 우리 마음의 족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우울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채찍질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동기부여가 되긴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자는요, 자기 비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비판에 대한 이러한 집착이 완벽주의의 무게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적응적인 완벽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높지만 본인을 부당하게 비판하지 않고 본인에게는 약간 관대한 쪽입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는요, 비판적인 자기평가가 강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한 사람 안에 적응적인 완벽주의,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다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 더 강하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신 건강이나 심리적인 웰빙의 상태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응적인 완벽주의가 강한 사람이더라도요, 가끔 압박감 때문에 번아웃이나 불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부적응적 완벽주의자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충동적이라는 연구도 있네요. 실패를 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면 감정이 급격하게 치솟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그냥 억누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표출을 하기도 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분노, 불안으로 표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는요, 단일한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얼마나 그 유연하게 기준을 정하는가, 또 나에게 얼마나 친절한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완벽주의라는 것은요, 사실 그 뒤에 항상 자기 비판이 숨어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많이 듣는 그러한 자기 비판인데요. 우리 모두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건 네 탓이다. 라고 나를 나무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특히 그런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런 비판이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100점을 못 맞는 게 불안하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잘하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나의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이 자기 비판을 사용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자기 비판이 나를 갉아먹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장을 할 수가 없겠죠. 이 자기 비판의 기저에는 수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성장의 연료가 아니고 우리를 마비시키는 독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비판을 하게 된다면 겉으로는 노력하라 라는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속삭이게 됩니다. 따라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외롭고 더 불안해지는 거죠. 완벽주의는 그래서 사실은요, 업무를 완벽하게 하는 것, 그리고 완벽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욕망이기도 하지만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나 그리고 남들에게 거절을 당하기 두려운 그러한 마음의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완벽한 나로 살기보다는 충분히 괜찮은 나로 존재해야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요. good enough 라는 말을 아마 아실 거예요. You are enough 라는 말을 요즘에 참 많이 하죠. 당신은 당신 자체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고요. 충분히 괜찮은 사람, 당신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정신분석가인 도널드 위니캇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충분히 괜찮은 엄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돌봄보다는 그냥 진심으로 거기에 있는 그런 엄마의 사랑과 돌봄이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거죠. 이 개념은 육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완벽주의가 자기 비판과 함께 내면 안에서 굳건히 자리를 잡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나의 완벽주의의 기준을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기준이 너무 높고요. 또 융통성이 없다면 그 기준이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됩니다. 오늘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로 바꿔보시고요. 오늘 꼭 성공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대신 성공하면 좋겠다 하지만 성공이 하루 안에 되지 않으니 배우는 과정이고 실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기 비판적인 목소리가 무엇인지 인지를 하시고요.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우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죠.
이러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진짜 나와 동일시하지 마시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비판을 자기 비판적인 목소리 또는 나의 상처라는 식으로 이름을 붙여진다면 비판적인 목소리를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좀 더 객관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 이번에 시험에서 100점 맞지 않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야 라고 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를 돕기 위한 목소리일까? 아니면 내 불안의 표출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던 자기자비를 연습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자비라는 거는 영어로 self-compassion이라고 하죠. 나에게 느끼는 compassion, 즉 연민, 공감입니다. 이 자기자비라는 거는요,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그 순간에도 그 감정과 나를 온전하게 인정하고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나를 위한 부모가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서는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와 스트레스 사이에서 자기자비 연습을 한 사람들은 좀 더 스트레스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해주는 위로가 있잖아요. 지금 힘들었구나. 괜찮아. 그 정도면 잘 했는데 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러한 말들을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일기를 쓰시면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말들을 나에게 해주고 또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완벽주의의 자기 비판에 시달린 나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여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완벽주의라는 것은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사실 진정한 자유는 지금의 나도 사랑받고 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속에서 아직 부족해,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 라는 자기 비판적인 목소리가 들린다면 지금의 나도 충분히 괜찮아 라고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세요.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부드러운 울타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울상담센터에서 상담치료사로 근무하는 이은지였습니다. 저희 한울상담센터는 링컨샤이어에 있고요. 영어와 한국어로 개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상담을 제공합니다. 버논타운십에 사시는 분이라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847-616-203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상담센터의 이은지 상담사의 하늘과 함께 마음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이나 행사 문의는 847-616-203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